군사들여, 들으소. 저 역도의 무리를 모두 처단하라. 옛 폐하 현종의 명령을 받은 군사들은 무의 가면을 벗고 칼을 뽑아 역도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혹시 몰라 술을 마시면서도 무장을 한 역도들도 곧바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최질은 현종의 건배사 내용이 이상하다 싶었지만 이렇게 자신들을 공격할 군사들까지 잠복시켜 반격을 준비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었습니다. 방금 전에는 춤을 잘 추는 무의들에게 환호하며 박수를 보냈는데 그 무의의 정체가 지체문과 도용수 같은 장군이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실 지체문과 도용수가 춤을 잘 추는 것은 훈련병 시절부터 익혀온 군무 덕분입니다. 고려는 외국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군무춤을 훈련으로 사용했었는데 공격과 방어에 필요한 필수 동작들을 춤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해서 몸이 공격과 방어에 익숙해지도록 수련했습니다. 태권도에서 품새를 배우고 공격과 방어를 몸에 익히듯이 태견처럼 군무를 이용하여 부드러운 동작으로 무예를 배우는 춤 동작을 고려해 기존 무관들은 배워왔고 도용수와 지체문처럼 오랫동안 훈련한 장수들은 이 동작들을 쉽게 해냈기 때문에 최질을 비롯한 역도, 무관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을 만큼 멋진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무의가 바로 자신들을 죽이러 온 황제의 군사들일 줄은 최질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최질은 지체문이 도망간 후에도 문을 잡아야 할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전국에 지체문이 초상화를 그려 탐문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체문이 무술 실력이 뛰어나고 무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로 생각했던 지체문을 서경성에서 만나 결국 죽음을 맞은 것을 보면 최질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연회를 열면서도 만약에 공격에 대비해 무장을 한 채 있었던 최질은 술에 취했지만 공격을 받자 정신이 번쩍 들었고 동시에 두세 명의 무관들이 공격을 해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뛰어난 무술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1010년 거란의 침입 당시 이들을 격퇴하고 상장군까지 오를 정도로 실력이 뛰어났던 최질의 무술 실력을 지켜보던 현종은 이리 뛰어난 고려의 장수를 죽이는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18명의 무관들 또한 거란의 침입에 대처하여 큰 공을 세웠던 용맹한 장수들이었기 때문에 현종은 이들을 일거에 죽이는 상황이 안타까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종의 생각과는 달리 현종의 군사들이 역도들을 단번에 제압하지 못하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유는 복장을 한 채 연회장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인원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종은 아군이 한 명이라도 목숨을 잃을까 봐 걱정했고 밖에서 아군을 지원해 줄 병사가 없는지 확인했지만 연회장 밖에서도 아군과 역도, 무리들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기 때문에 연회장 안에서는 병사들끼리 승부를 봐야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군도 다칠 수 있다고 판단한 지체문은 대장 최질을 잡아서 이 싸움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체문은 무리를 뚫고 최질에게 다가가 칼로 최질의 왼쪽 팔을 베었습니다. 부채꼴 모양으로 사방으로 피가 튀기며 최질이 왼쪽 팔을 잡고 고통을 호소할 때 지체문은 다시 최질의 왼쪽 다리를 칼로 베었고 최질은 무릎을 꿇고 결국 주저앉았습니다. 지체문은 무릎을 꿇은 최질 옆으로 자리를 옮겨 공손한 자세로 앉았고 그 공간으로 현종이 근엄하게 서 있음을 최질에게 알렸습니다. 팔과 다리가 다친 최질은 자연스럽게 현종에게 무릎을 꿇은 자세를 취했고 굴욕적이었지만 다리가 너무 심하게 다쳐 일어날 수 없게 되었다. 최질은 옆에 서 있는 지체문을 향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소리쳤고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지체문이 더 큰 화를 내며 말했다. 너야말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황제 폐하를 내 인질로 넘겨 압록강까지 오는 신하가 과연 고려에 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내 행동이 인간이나 개돼지도 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걸 모르는 거냐? 어서 황제 폐하께 무릎 꿇고 사과해라. 그러자 지체문은 최질의 상투마저 칼로 잘라내어 피가 범벅이 된 최질은 현종에게 용서를 빌어요. 황제 폐하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제발 지금 이 순간이라도 황제 폐하를 개경으로 돌려보내면 내가 한 일을 되돌려주고 고려의 이익을 구하는 용장으로서 사과할게요. 대변하기 위해 걸어 들어간 무인으로 남겨주겠다는 약속을 했었잖아요.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한가요? 현종은 최질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결심했지만 거란이라는 더 큰 적의 직면에 있어서 여느 때와 달리 이번 사태를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최질이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나왔기에 현종은 최질을 살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종은 최질과 같은 인물은 살려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결심을 밝히러 나아갔다. 그 순간 최질은 피를 흘리는 다리를 바닥에 세우고 칼을 휘두르려고 했고 이 뜻밖의 행동에 놀란 지체문이 폐하, 조심하세요 라고 외쳤다. 지체문은 최질의 목을 칼로 베었고 최질은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사망했다. 이에 목격한 무관들은 손을 들어 항복을 선언했고 자신들의 칼을 발 앞에 두고 현종에게 용서를 구했다. 아직 살아있는 무관들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고 그중 몇몇은 용서를 받을 수 없을 거라 판단하여 탈출을 시도했지만 서북면 횡령도 병마사 유방의 군대와 맞닥뜨려 모두 처형되었다. 유방은 황제를 구하기 위해 수십 리를 달려왔고 탈출하려는 무인들을 쫓아 연회장 안에 들어왔다. 정리된 상황을 본 지체문은 땀을 닦고 유방을 맞이하며 내가 왔군. 고마워라고 말했고 현종이 있는 곳으로 안내했다. 지체문과 유방은 이전에 함께 황제를 호위한 경험이 있었고 이번에도 우연찮게 함께 황제를 지키게 되었다. 유방은 현종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며 말했다. 황제 폐하, 당신은 통주성에 가 있으라는 명령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을 엄벌로 다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황제를 지키기 위해 여기까지 왔으나 이렇게 그 군사를 되돌려 보내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황제의 명예를 해치고 군사를 일으킨 대역죄입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방은 최질이 모든 군사를 통주성으로 돌려보낸 사실을 알고 현종의 목숨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현종을 구하기 위해 행동한 것을 설명했다. 현종은 유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감사를 표하며 지체문과 함께 유방의 호의를 받으며 남은 역도의 무리들을 처벌하기 위해 떠납니다. 드라마 고려 거란전쟁에서 문신 출신이 아닌 무관 출신으로 나오는 유방에 대한 역사적 배경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안용진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며 영웅이 된 유방은 목종 말기에 친종장군을 맡아 목종을 호위한 인물로 무관 출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친족 장군은 무관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유방은 신종 장군까지 역임하면서 명성을 떨치며 무신들의 반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현종의 통치 아래 살아남아 거란을 물리치기 위해 활약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려는 외세의 침입을 자주 받았고 거란의 침입으로 개경이 소실되면서 상당한 역사적 기록이 소실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종은 거란을 완벽히 물리치며 역사상에서 뛰어난 황제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18화부터 32화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발전하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